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려대학 김인현입니다. 지난 1회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아직 시작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 군수님, 예, 바쁜 군정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예, 예. 저도 이 하상 세미나는 처음이라서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대단.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영 선배님, 예. 한번 들어봐요. 이군수님 반갑습니다.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뵀는데 그죠? 늘. 그래 맞아. 하여튼 그다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박문태 선배님. 박문태 선배님 마이크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박문태 선배님 음소거 되시나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박문태 선배님 들리세요? 들립니까? 예, 좋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영덕 훌륭한 인물들이 오늘 모두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오늘 김현 교수님 집안의 양천 세안록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서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이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박 교수. 박영한 교수님 왼쪽에 음소거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음소거 버튼. 박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네요. 박 교수님.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좀, 들리죠?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예 중학교, 영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의 대구대학을 졸업해서 여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로 95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은 원고요. 원구. 원구 무한박가인데요. 예. 어릴 때부터 영예에서 컸습니다. 예. 우리 선배님은 학교 다닐 때 자주 봤는데 선배님 기억 못하고 도서관에서 아마 저하고 같이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군수님한테도 인사 좀 드리십시오. 군수님 교통 관련되면 우리 박 교수님한테 자문 좀 구하십시오. 예, 교통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 영덕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예. 저 영예 가면은 월요일 체육사가 저 형님입니다. 예. 영예 체육사 형님. 제가 자주 들립니다. 네. 예. 아유. 예.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좀 오늘 계속 우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종환 교감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축산중학교에 오래 계셨습니다. 우리 군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종환 선생님 1회 이어서 이번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종환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종환 선생님 저기 왼쪽에 음소거 버튼 눌러 주십시오. 음소거 버튼. 박종환입니다. 교수님 들리십니까? 예. 예. 축산중학교에 오래 근무했던 박종환입니다. 지금 포항에 근무합니다만은
영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 기대됩니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진 군수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권태주 제 친구기도 합니다만 예. 권태주 예, 사장님 좀 감사합니다. 이진 군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이 코로나 중에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더 네. 반갑네. 그리고 우리 서영수 생임 이사님, 예. 어제 문화 우리 이제 영동 문화 그 교육 잘 받고 왔는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희영 그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방금전에 또 우리 그 선배님 그제도 만나서 했는데 꼭 오늘 돌아야 된다고 어제 저렇게 만났죠. 좋은 어. 결과를 기대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발표하실 분들은 제가 뭐 좀 이따가 하면 되니까 소개해드리지 않고 남준경 선생님 좀 들어오셨습니다. 남준경 선생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남준경입니다. 저는 저기 지프면 신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환경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유원기 사장님, 예, 유 사장님 우리 저 말 사진 쪽에 계신데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네요.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회의가 하도 많아서 화상 장비를 다 구입해갖고 오늘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래 화상으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또 이래 뵙네. 예. 안 그래도 뭐 제가 기여하다 보니까 권태주 선생님하고 군수님은 제가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좀 초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에서 안 그래도 근무하다가 기여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우리 권태주 선생님은 제가 또 이력을 보니까 또 대학도 선배님 되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기계공학과 나왔습니다. 졸업은 못했지만은 예, 다른 분들도 제가 영덕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영덕은 잘 모르는데 지금 영덕 와서 한 4년 있으면서 뭐 사업체도 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 관련해서 해양 안전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뭐 발명 쪽으로 지금 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 또 뵙더라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춘택 선배님 혹시 말씀 가능하시나요? 박춘택 선배님 비디오를 켜지 않고 계신데. 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영덕 발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로 영덕이나 서울에서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연구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박영호 그 이사장님께서 우리 개회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좀 앉으시죠. 예, 일단 우리 박영호 이사장님께서 일단 인사 한번 드리고 그 준비한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군민 그리고 출연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깐만, 화면 여기 띄워드릴까요? 뭐, 화면을 띄워서 읽으시면 돼요. 화면 좀 띄워드릴게요. 먼저 세미나를 경영해 주신
미국 국회의원님, 그리고 축사를 준비해 주신 이희진 영덕 군수님, 하병두 영덕군 의회 의장님,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에 1차 세미나에 개최한 다음 2차 세미나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대면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거주하는 학자, 박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향 영덕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회원을 더 확충하고 조직화하여 본 연구회가 영덕의 발전을 위한 알찬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에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첫째는 영덕 문화의 창달에 대한 것입니다. 마침 이희진 군수님이 추진하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설립 출발되어 서영수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재단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축산항 입구에 일명 효자각이란 정사가 있습니다. 철종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정효각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양천재헌록이란 책자가 지난 발간되었습니다. 1830년에서 1860년 사이 영덕 지방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김인현 교수로부터 듣도록 배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덕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입니다. 김종길 교수가 바이오 산업을 통하여 영덕의 산업을 일으키는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툰 전문가인 김병수 교수님께서는 웹툰 디지털 산업을 통한 영덕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도깨비 캡처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톤을 맡아주신 교수님,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덕 서울에서 많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군민, 출향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 그 축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국회에 가서 김희국 그 의원님 만나 뵙고 이 세미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그 회원들을 또 칭찬을 하셨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김희국 의원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영덕군을 맡고 계시는 이희진 영덕 군수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굉장히 미남으로 보입니다. 40도 미남이시고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덕발전연구회가 주관한 영덕의 문화 그리고 발전 방향이라는 그 내용으로 화상 그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분이라서 그런지 좀 생소하지만은 그래도 반갑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박영호 회장님도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린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이해를 맞는데 김인영 교수님께 특별히 이런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 여기 발제하시고 또 토론에 나와주시는 우리 그 김정길 교수님이라든지 또 김병수 교수님, 또 우리 서영수님, 또 박태님, 또 남희연 원장님, 그리고 우리 뭐 권태일 선배님들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약 5,013억입니다. 그래서 5,013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이게 국민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많은 공직자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영덕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국책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옆에 이제 화면에 보니까 우리 서영수 상임이사가 계시는데 사실 저는 서영수 상임이사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데 한 3,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오셔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영덕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저는 이끌에 좀 좋은 분을 모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영덕이 근간에 영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 문화 사업이 작년에 한 450억 정도 저희들이 확정 지었습니다. 또 근간에는 또 문산호를 또 이렇게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영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의 자원들, 제가 교수님들 몇 분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영덕 대게를 한번 먹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역사의 문화라든지 대게 바다의 문화라든지 지켜보면은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같이 참 정말 매력 있는 곳이 영덕이라는 말씀을 참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군정을 겪으면서 대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대개 문화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또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요즘 뭐 블루시티 영덕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맑은 특별시 영덕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징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덕이 가지고 있는 맑은 공기 이러한 것이 좀 자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창수에 만들어져 있는 그 여명이라는 곳에서는 그 명상을 주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웰리스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광 분야는 근간에 저희들이 제 뒤에 그림이 보일까는 모르겠는데요. 영덕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2개의 호텔이고 그리고 케이블카라든지 뭐 어트랙션이라든지 해서 한 3,400억 정도의 민자 투자를 지금 저희들의 MOU를 맺고 이렇게 있습니다. 곧 이어서 뭐 강구에 다른 그렇게 MOU를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영덕이 가지고 있는 영덕 분들이 그동안 키워왔고 보존했던 그런 역사 문화들이 지금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들도 이제 김인영 교수님이나 우리 뭐 대구나 서울이나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 비롯해서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들도 사실 구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각자의 생각들이 정말 좋은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통해서 더 좋은 자원으로 더 좋은 문화의 도시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점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영덕의 발전과 발전에 대해서 논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들도 영덕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최하탁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 최하탁 선생님 지금 들리시나요? 최하탁 선생님?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최하탁 선생님 잠깐 짧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예, 6월달에 퇴직했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이런 그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영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그 영해 그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영해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해우랑이라는 선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배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오늘 3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남상종 회장님도 들으셨고 이영규 우리 회원님 박규용 회원님 이렇게 3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남상종 그 회장님 혹시 좀 목소리 되시나요? 남상종 회장님? 남성희 선생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교수님 하여튼 반갑고요. 예.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겨울왕 회장 남상종입니다. 예. 예. 예, 잘 들렸습니다. 예. 그 이영규 우리 후배님도 계시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영예상 나오시고 뭐 경북대학 또 나오신 다음에 현재 아주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떨결에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저의 여식이 오늘 그 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시험 치는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나머지 분들은 그 쉬는 시간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1발제 서영수 우리 그 영덕 관광문화재단 상무이사님께서 새로 건립된 그 재단에 대한 기능과 앞으로의 포부를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서영수 상무이사입니다. 예, 우리 영덕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신 분들 또 저희이신 분들을 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만든 그 영덕 발전 연구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영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달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진 그 군수님이 그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그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이제 발족하게 되어서 우리 영덕군의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그 영덕군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담긴 다양한 문화 자원과 유산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좀 조화를 이루는 그 마을 그리고 생명과 생태가 잘 보존된 그런 자연 환경을 보듬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상이 문화로 좀 혁신하고 또 생생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영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좀 띄워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보입니까? 예. 예, 화면에 지금 자료가 보이지? 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 목차는 첫 번째 재단 소개, 그리고 재단의 어떤 비전 전략,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재단이 추진했던 몇 가지 업무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그 2018년도 7월 달부터 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 기본 계획을 그 우리 군에서 그 이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그 영덕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성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에서 제정을 했고요. 그 2020년 5월 달에 재단법인 그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그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재단의 조직 및 재단입니다. 뭐 올해는 이제 재단이 한 개 팀 바뀌는데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좀 지원들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4팀 1추진단 조직으로 재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 또 문화사업팀, 그리고 기획홍보팀, 그리고 예술진흥팀, 웰리스 관광추진단 4팀 1추진단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술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영덕 그 무형문화재 전수관, 그리고 신돌석 장군 생가유적지, 그리고 모건이색 기념관, 그리고 앞서 그 군수님이 말씀하신 인문은 힐링센터 여명 그 장육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 이제 개관한 나홍왕사 기념관, 이 두 개의 시설도 같이 묶어서 웰리스 관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조직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에서 향후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 두 번째로 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비전 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을 그 일상을 문화로 혁신하는 생생문화도시 영덕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추진 목표는 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술 창작이나 그 문화 향유를 위한 그 문화시설이나 관광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이제 또 더 필요한 것들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또 열정이나 또 전문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경영 능력입니다. 그 영덕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이나 또 컨텐츠 자원들을 연계하고 묶어내고 또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또 이것들을 우리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마케팅 해내는 이러한 역할들이 향후 이제 재단이 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연과 사람에 대한 어떤 철학적 청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적 또는 생태적 또 인간적 또 문화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해석 이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도 살리고 또 자연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상을 문화로 혁신하는 생생문화도시 영덕이라는 이런 가치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는 또 문화예술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관광 기반 구축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문화예술 기반 구축은 그 문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특히 우리 영덕군에 있는 그 자라나는 세대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전문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우리 영덕군에 있는 그 뭐 이렇게 주부들, 여성계층들 그리고 50 플러스 세대들 그리고 실버 세대들 다양하게 그 어떤 세대별 역할이나 또는 기능에 맞는 그런 문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예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좀 이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창작과 그러니까 예술 창작과 문화 양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해면에만 하더라도 근대 역사거리 공간 조성 사업이 5년간 약 한 450억 정도 예산으로 일제시대 때 그 적산 가옥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을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해서
공간들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공간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 특화된 어떤 콘텐츠들이 공간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 이제 운영 인력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때를 대비해서 저희 재단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키우고 또 그런 어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 기업 이런 사업체들을 문화와 관광과 좀 연계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기반 구축인데요. 그 수용자 중심의 어떤 수용태세 전환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역별 좀 관광 특화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원들을 좀 글로벌로 좀 묶어가지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진 전략 방향 아래 좀 전략 과제들로 그 문화 향유 활성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 문화 생산의 어떤 주체가 되고 또 향유의 어떤 주체로서 실제 참여해서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정부에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그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문화도시 이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군의 이제 그 자랑인 그 대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축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북 대동 타종식 해맞이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축제들을 저희 그 문화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 축제 추진위원회라든지 민간의 어떤 조직들하고 좀 서로 이 협력적인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잘 연계해서 이 축제들을 새롭게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해내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 인문힐링센터 여명과 또 낭왕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좀 다양한 힐링 또는 웰리스 건강과 관련한 그런 어떤 자원들을 묶어서 새로운 어떤 그 웰리스 관광 트렌드를 좀 저희들이 앞서 좀 주도하고 좀 체계화시키고 브랜딩하는 그런 작업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 오프라인으로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이걸 SNS라든지 또 다양한 그 새로운 어떤 그 IT 기술을 활용한 그런 어떤 그 체계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올해 그 2020년도에 저희 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올해 이제 9월달에 출범했지만 간단한 몇 가지 사업들을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날 그 문화관광재단 출범식을 예주고을 그 야외 마당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 영덕 국민들에게 재단 출범의 의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부에 있는 그 관광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영덕이 가지고 있는 그 관광 자원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또 영덕이 향후 좀 지향해야 될 관광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 20, 30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문체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그 코로나 대응 문화 뉴딜 사업으로 그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에 있는 그 미술 작가들이라든지 또 그 영덕에서 자라서 또 외제 나가 있지만 여전히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예매케라는 그 우리 미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덕의 그 자랑인 그 동해안 나에 있는 블루로드 구간에 오는 관광객들이 포토존을 좀 할 수 있는 좀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또 대중적이고 좀 매력적인 그런 조형물을 한 4개 정도를 블루로드 구간에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학교 작당 모의 그리고 문화자원조사 프로젝트 구석구석
요걸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걸쳐서 5주간 우리 약 한 40여 분이 지금 우리 영덕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되고 또 실제 기획도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기획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획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프로세스 이걸 직접 몸으로 해보고 또 우리 영덕군에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조사를 주민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1년도 재단 사업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저희 재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4팀 1추진단 체계로 해서 먼저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우리 그 영덕문화관광재단 전체의 어떤 조직 경영이나 관리에 대한 그 업무들, 뭐 총무, 회계, 인사 이런 업무들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재단의 또 재규정 관리라든지 또 출자 출입 기간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유관 기관들 업무 이런 것들을 경영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업무는 이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주로 이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사업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제가 앞서 말한 그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을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활동의 또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클럽들도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문화 공간화 시켜내는 작업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내년 6월 달에 그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에 저희들이 좀 도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그 수행자 중심의 어떤 지역 대표 축제를 좀 혁신해서 주민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도 좀 되게 좀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대게 축제와 그 타동시 해맞이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제 그 행사가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좀 동시로 하이브리드형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들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향유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향유 사업들인데요. 문화로 마을 공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리 영덕군의 그 8개면 1개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마다 읍면의 어떤 특색이 있는 자원들, 또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하나의 어떤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읍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내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주민들이 주도하고 좀 진행해 나가는 그 축제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좀 전국화 시켜내고 세계화 시켜내서 향후 영덕에서 좀 국제적인 그 문화예술 관련한 축제, 이게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로 마을 공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과 영덕살인데요. 우리 영덕이 좀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청년들의 성장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 외부의 어떤 시선에서 보는 시각들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영덕으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있는 청년들 영덕으로 좀 끌어들여 가지고 영덕의 매력을 좀 알고 또 영덕에는 그 학습을 좀 시켜가지고 영덕에 거주하는 청년들하고 서로 콜라보를 해서 좀 협력을 해서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문화 기반 구축인데요. 우리 그 주민이 주도하는 그 문화예술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민주도 어떤 인력 양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 또 지역의 콘텐츠 또 지역의 어떤 그 장소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연계되는 형태로 저희들이 기반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연계해서 문화도시 추진 체계도 좀 구축하고 또 문화 공간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이 즐기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좀 이렇게 코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 홍보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체계를 저희들이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이 아무래도 그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소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 전국적으로 소통하고 대도시하고도 소통하고 또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IT 전문가들을 좀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아카이빙해서 이것들을 영상 자원화 시켜가지고 또 영상 컨텐츠화 시켜서 전 세계로 이렇게 좀 뿌려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배포될 수 있는 웹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그 홍보나 마케팅에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인데요. 우리 영덕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영덕군 전체 그 외래 방문객들이 1000만 명을 넘었고요. 특히 강광 같은 경우는 377만이 넘게 와서 전국에서 방문객 7위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마트하지 않은 그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현재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영덕에 오면 영덕의 모든 그 관광 자원들 특히 여행이나 관광에 필요한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관광 방문지를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술진흥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치 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예술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요. 예술문화예술회관도 기존에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영덕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술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핵심 앵커 시설이 영덕 국민의 어떤 일상적인 문화 향유뿐만이 아니고 좋은 공연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유치해서 우리 영덕뿐만이 아니고 경북 북부 지역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술문화예술관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예술문화예술회관을 좀 혁신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문화유적들 그래도 유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적에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런 유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일상적으로 그 문화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 지원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이런 활동들이 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영덕은 또 동해 바닷가가 아름답고 또 그 굉장히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수욕장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 활용해서 여름철에 다양한 축제들도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리스 관광 추진단입니다. 인문 힐링센터 여명과 그리고 남왕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윤수까지 엮어가지고 우리 영덕이 그 낳은 인물인 그 남왕사와 또 목은 이색 선생이 가졌던 그런 어떤 불교와 성리학, 유교의 그런 어떤 정신들을 좀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어떤 이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우리 영덕에 와서 좀 치유하고 또 힐링하고 또 여기 와서 기꺼이 좀 돈을 쓸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영덕군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뭐 울진이라든지 첨송이라든지 인근 군들을 엮어서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를 좀 구축해서 우리 영덕이 좀 새로운 어떤 관광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가 보면 그 한국가의 어떤 국민 정신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표현이고 또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전성되는 전통 문화가 이제 그 뿌리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덕은 정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는 원석 같은 그런 어떤 보석 같은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지역의 고유한 창의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한 번 쑥 둘러보고 또 대게만 먹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영덕이 아니고 좀 머물고 그리고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서 우리 영덕군이 타 도시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고 또 이것들을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직접 소통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문화 관광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덕문화관광재단이 많은 역할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도 맞나요? 예, 일단 김인현 교수님이 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은 한 5분 정도 토론을 하고 나서 이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상임이사님께서 정말 아주 큰 꿈을 우리 영덕인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덕 관광하면은 그저 이웃인 뭐 울진, 청송, 포항과 경쟁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자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그럼 박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 진천군에 있는 그 소위 말 문화도시를 처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려면은 이 WHO의 그 웰빙 도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웰빙 도시가 돼야 되는데 웰빙 관광은 웰리스 관광은 있는데 문화 건강 도시 또는 문화 웰빙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웰빙에는 아니 지금 이거 꽂아놓고 있어. 웰빙에서는 뭐 그게 대기 오염, 자살 지수, 교통사고, 범죄 지수 뭐 이런 모든 것을 그 기준 내에 WHO 기준 내에 들어가야 그게 사실 건강 도시가 되거든요. 문화 도시 이전에 그 기초 베이직이 바로 그 문화 웰빙 도시다.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었는데 그 건강을 또 집어넣어서 가지고 웰빙 도시, 문화 웰빙 도시로 추진하는 것이 그 데이터만 내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영덕군에 대한 뭐 자살률, 교통사고율, 그다음에 영덕 갔을 때 안전하다. 그리고 그 도시가 건강하다, 안전하다. 그것을 충분히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안전하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건강이 하나 빠져서 제가 뭐 의견하건데 문화 건강 도시 추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화 도시 가기 전에 건강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 영덕은 상당히 많이 이미 갖춰져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WHO에 가면은 쉽게 그 우리 건강 도시는 될 것 같고 웰빙 도시도 곧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토론은 제 1주제가 끝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두 번째 발표인데 발표하고 나서 또 그 토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2주제 양천 세연록과 정효과학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4시 반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맞기 때문에요. 한 30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영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끌고 갈까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우리 교수들 4명이 한 주제씩 맡아가지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이제 소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덕과 관련된 문화적인 내용도 우리 그 영덕 군민들 또 출향인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는 우리가 이제 영덕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좀 알려주는 형태를 하고 나머지 두 주제는 전문가들이 영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셨고 두 번째는 마침 우리가 양천 세운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축산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구 하면은 그 영덕에서 이제 강구항이 있고 축산항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온 이 사진 이게 축산항 그 위에서 보면 있는 그 봉화산입니다. 봉화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바다 쪽에 있는 게 여기 죽도산이라는 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섬으로 떨어져 있었고 대동여지도에도 이게 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 끝이 있는 여기 표시 부분이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도산이 있고 여기 와우산이 있고 요 옆에 또 말미산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봉화산이 있고 이런 형태로 축산항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챕터를 보면 두 번째 3대 효자들의 효성, 그 다음에 표창을 받기 위한 상소운동과 상소문, 네 번째 상소운동의 결과, 다섯 번째 김재진과 김관진의 글모음, 양천 세운록과 종효가의 의화 활용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이제 도곡으로 가기 전에 염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염장이라는 곳 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남중경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한 차로 한 2, 3분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이제 자유경정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도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뭐 각이 하나 서 있는데 이걸 우리 동네 사람들은 효자각이라고 부릅니다. 효자각. 근데 정식 이름은 이제 정효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효각과 관련된 양천 세운록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양천이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양천이라 그러면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양천은 염장의 옛날 이름입니다. 축산 이동 염장의 옛날 이름을 양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천 세운록 하면은 양천의 염장에서 있었던 세상에서 내려오는 뭐 기록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천 세운록은 1830년에서 1860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도치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치머리에 있는 종효각에 담긴 3대 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효자 표창을 포상을 해달라는 상소가 23편이 이 책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정문이 예조,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 문화관광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조에서 완문,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내린 결정문입니다. 어떤 지시사항, 그게 이제 3편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리는 공문입니다. 공문이 3편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장 또는 축산항에 살고 있던 김재진이라는 분하고 김관진이라는 이 형제입니다. 두 분이 서울하고 안동 지방의 지인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기타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관자 진짜 제가 뭐 그 경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진의 그 손자가 되는 김수동이라는 분이 지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염장에 살다가 이 부부 이쪽 그 집안은 이제 지품으로 이주를 했는데 지품에 거주하는 김수동이 관자 진짜 그 할아버지의 그 이제 사료를 인계를 받았고 이 사료가 다시 아들인 김진현 씨한테 이게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서류들을 1989년에 김진현 선생이 필사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양천 세운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뭐 종교학, 효자학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와 관련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뭐 대단한 기록이라 그래서 뭐 기대 반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 김관현 회장님이 그 의견을 내셔서 이제 제가 또 고려대학에 있다 보니까 고려대학에 이제 신창호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대로 이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에 걸친 이제 번역 작업이 마쳐졌고 이제 문중에서 이제 그 객출을 해서 경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현식 그 선생님 우리 그 상원 출신이신데 현재 성균관 수석 부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혜식 영덕문화원장님 그리고 유기도 박약회 영덕지회장님의 축사를 받아서 이 책 앞에다가 또 넣고 김관현 회장이 인사말을 넣고 제가 또 경과에 대한 글을 넣어서 양천세원록 번역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료각이란 게 뭔가 지금 보이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명 효자각이라고 불리는데 철종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입니다. 1857년에 받은 이제 그 정여입니다. 한자로 하면 정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비석 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석이 하나만 들어있는데 여기는 효자, 병자, 형자, 성자, 균자 이 양대의 그 효성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포상을 했기 때문에 양대의 부자간 비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요 정효각이라는 붉은 글씨는 민비의 아마 오빠일 겁니다. 그 민규라는 당시 그 좌의정이 현판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또 현판이 요건 이제 편액이라고 부르고요. 요 안에 또 현판이 있는데 김병교라는 이조판서, 예조판서, 현조판서를 뭐 거친 김병교 대감이 또 글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낡기도 해서 중수공사를 좀 마친 바가 있고요. 작년에 비로 인해서 담장이 현재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인공들인 김병형, 김성균, 김재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영덕 지방에 뭐 몇백 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도 영덕 지방에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동소산이라고 화해마을 바로 옆 동네인데 안동소산에 이제 신안동김씨 그 종가가 있습니다. 그 대종가에서 1630년대 이제 영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고 그 도곡 군부대 뒤쪽하고 이제 염장 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때는 한 200년 전에 영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고 현재 후손들은 한 400년 동안 우리 영해 염장 지방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로 따지면 신안동김씨 판강공파에 현재 염장에 계신 분들은 사직서룡공파입니다. 한때는 한 80호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한 10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 세미나에 한 5분 정도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병자 형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12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상수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어릴 때 뭐 잘못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녀를 불러가지고 하녀 보고 그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다며 자기 자신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때리면 권력이 훼손이 된다고 하녀 보고 때리라 했다. 그게 이제 거기에 효행의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 하나만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김자, 성자, 균자 어른도 굉장히 효성이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 상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장에서 저쪽 그
도곡과 경정가는 쪽에 그 산에 산소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그 산소를 빠짐없이 다녀가지고 산길인데 길이 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길을 효자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고요. 염장은 효자마을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효성에 감격을 해서 비석을 운반한 상인이 운임을 받지 않았고 채권자가 또 채무 정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 효행이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영해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경상도 유생들이 이제 그 관찰사를 통해서 조정에 포상을 해달라라는 그 청을 이제 넣게 되는 운동이 1834년부터 1860년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에 해당하는 제자 진짜 이 어른도 유학에다가 이제 또 효행이 지극해서 그 조정에 그 영해 지방의 유생들이 뭐 벼슬을 내려주라고 추천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지는 않은데 어떤 글에 언뜻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마 성균관에도 아마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또 지극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이 위 두 분의 그런 포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노력한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3대 효자가 염장에서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23편의 그 상소문 중에 이 3대째인 김재진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라는 그런 상소가 5편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포상을 받기 위한 상소문을 보게 되면요. 183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영해 부사한테 이제 보내는 게 있고 경상도 관찰사한테 직접 보내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연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행적을 이 그 양천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박영찬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비석 같은 것도 많이 써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상소문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찬이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또 유명한 괴시 마을 호지마을에 남씨들인 것 같습니다. 뭐 남병양, 남벽양, 남호양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842년에는 도내 유림이 116명이 연명을 했습니다. 안동, 김천, 울산, 밀양, 의성 이런 데서 116명이 이름을 막 써가지고 뭐 직급까지 이렇게 써가지고요. 한 거 보면 굉장히 큰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염장하고 경정의 주민들이 상신한 이 상소문이 3통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요. 1858년 1월에 염장 대민이 있고 소민이 있더라고요. 대민 14명, 소민 8명. 근데 대민이 뭐냐 소민이 뭐냐 했더니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민은 양반이고 소민은 평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리고 1858년에 또 경정에서 또 17명이 또 상소문을 냈고 1860년에 염장에서 15명이 그 이름을 올렸는데 그 지금 이제 영덕문화원에 그 김대기가요 김대기 그 염장에 또 김씨들이 또 계신데 지금 수완 김씨입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그 선배님한테 전달했더니 알고 우리 고조부님 정보주민 고조부님 성함이다 하면서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조상님들 그 행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시사점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당국인 김재진에 대한 상소문도 이제 6회에 올라갔습니다. 1858년에서부터 63년까지. 그러니까 3대 효자가 염장에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857년 잠깐만 상소운동의 결과는요. 이런 상소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유각이 그 탄생된 것이 아니고 김재진이라는 분이 표창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인 인맥을 이제 동원을 한 편지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김재진 선생의 지인이었던 김병교 이 대감하고 소통을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또 그리고 김병교 대감의 사위인 원석우라는 사람이 또 중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김용진이라는 분도 서울에 있는데 이 김재진 또는 동생인 김관진과 소통을 하면서 이 그 정려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진이 1856년에 직접 이제 그 관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편지글에 그게 다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보고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조에 3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표창을 해달라고 이제 그 예조 판사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은 그 사실은 이제 요 집안이 안동 김씨들이기 때문에 이 1850년대는 대원군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동 김씨들 이제 그 집권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동 김씨 세도하던 그 장동 김씨하고 이 사직 서령궁하고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안이기 때문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세도 정치하니까 그러면 뭐 정리 하나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그 절차하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 행정이란 것이 보통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54년 12월 13일에 아들인 김성균에 대한 표창이 이제 먼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균은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정려라든지 정직을 줄 수가 없답니다. 이제 그 효자가 나면은 효자 아들이라든지 뭐 당자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정려를 주고 임금이 이제 그 직책을 주고 그 다음에 조상들한테는 정직을 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하지 못한다 해서 살 2석하고 민어 2마리 조기 새 속을 이제 내려주라는 명령이 그 완문에 예조 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먼저 아들이 이제 그부터 포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1857년에 그 3년 뒤죠. 철종이 이제 김병형 아버지에 대한 이제 정려를 이제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예 부사에게 이제 건축을 지시를 했고 이런 그 서류들은 보니까 전부 송라에 있는 역참에 일단 서류가 배달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김성균에 대한 표창이 더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김성균이 1800 제가 몇 년인지 1857년 8년경에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려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1857년 지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영예 유림들이 김성균에 대해서도 다시 더 큰 포상을 내려달라고 또 상소문을 올리는 운동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김성균은 그런 이제 정려를 이제 받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자에 대한 또 포창 상신이 여러 차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흘렀고 이 일을 추진하던 김재진이란 분도 1864년에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때 이제 1867년에 더 이상 그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집안에서 생각을 해서 김관진이라는 김재진 씨의 동생하고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김영한이라는 분이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그 비석을 세워도 된다는
그런 이제 유권 해석을 경상도 유림들한테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형, 김성균에 대한 그런 비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효각 안에다가 세워놓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김병교 대감한테 가서 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의 영덕지방의 유생으로 대표인 박영찬 선생이 그 양에 대한 비석의 이제 글을 직접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영찬 그 선생이 김성균하고 남아가는 아주 절친이라고 이제 그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염장하고 도곡 하고는 걸어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절친으로서 아주 서로 좋아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지 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편지 글이 있는데요. 이제 1856년 6월 27일에 서울에 올라간 이제 김재진이 동생 관진에게 일처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예조 판서를 바로 만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지만 예조에 직접 가가지고 남병철 예조 판서를 만났습니다. 그 예조 판서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게 손사래를 치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판서가 아주 성질이 좋지 않다고 편지글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벼슬에 발표가 난다 이런 내용까지도 편지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3년에 이제 김재진이,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아버지 김성균에게 이제 편지글을 보냈는데 이제 임금에게 보고가 되었다, 이 우리 집안 일이.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글을 이제 썼는데 보면은 이제 예조를 통과를 했지만 예조에서 나온 결론이 이게 말로만 안 되고 우리가 다시 관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1853년 2월 21일 날 도성지가 김병국, 여러분 왜 김병국, 김병학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부에 보면 나오는 그 김병국에서 조태순으로 교체된다. 이게 이제 그 교체되었다는 내용이 이 편지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그 높은 분들 도성지한테 만나서 몇 번 이야기했다고 나오거든요. 김병국 도성지한테 이걸 다시 뭐 다짐을 받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편지글 쭉 읽어보니까 김용진이란 사람이 이 도성지가 지금 김병국이니까 가서 상의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안끼리 좀 알아서 아마 그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가지고는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이 성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병교 대감과의 교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교류였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우리 영덕 정교각 안에 걸려 있는 현판입니다. 이 현판의 내용이 김병교 대감이 적은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67년에. 근데 이제 1840년 경에 나오는 그 편지글에 보면은 이제 김재진 선생이 김병교, 당시에는 아주 낮은 벼슬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내는 이제 편지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김병교 선생하고 이제 김병교 대감하고 뭐 지인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 받는데, 김병교 선생이 또 전라감사할 때 또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편지가 한 서로 10통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과거를 보는 일이라든지 집안 일이라든지 뭐 표창을 받는 일 등에 대해서 김병교 이 대감하고 김재진 선생하고 굉장히 많은 편지글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근데 1857년에 이 김병교 대감이 그 이제 예조 판서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조 판서로 부임하면서 그 전부터 이 김재진 선생이 조상들 이 포창을 받는 일을 상의를 했었는데 마침 1857년에
김병교 대감이 예조 판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글을 보니까 김병교 대감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교 대감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보고, 김병교 대감이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 게 10통이고 김재진 선생이 보낸 것이 5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867년은 이제 김병교 대감이 이제 은퇴하고 기로소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진, 김영환이 찾아가서 대감님 집안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정유각을 써주십시오 해서 정유각을 이제 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병교 이 대감이 아들이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손자가 이제 성균관에 들어간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영광과 감축이 극에 달하여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고 김재진 선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안동 김씨 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보면은 완전히 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높은 고결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라도 영암에 송덕비가 있습니다. 이 김병규 대감에 대한 그리고 이제 호갑 공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뒤에 예조 판서, 형조 판서까지 다 하고 했는데 대원군이 들어와 가지고 안동 김씨들이 일단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원군이 이분은 다시 불러가지고 또 예조 판서, 이조 판서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분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가는 집안의 자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김상은 선생이라고 알잖아요. 김상은 선생의 그 손자가 김수항이라고 영의정을 했고, 그것도 아들이 김창집이라고 또 영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서인들이었거든요. 뭐 송시열 선생하고 같이 서인들을 그 대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7대 손이 우리 김병교 대감이시고 직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이 또 그 사연이 있는 것이 김수왕이라고 이 영의정 하신 분이 기사 황국 때 그 왜 장희빈이 들어서 갖고 남인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기사 황국이 됐는데 이 서인들이 사역을 받았거든요. 그래 김수왕 이 영의정이 사역을 받고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문용이라고 또 이 신임 사화가 일어났었는데 한 50년 뒤에 이 김창집이라고 김수왕의 아들이 또 사역을 받고 죽었고, 이 같이 김창집, 김재겸, 김성행이 그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또 사역을 다 받아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대 직손이 다 사역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 조정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이게 아마 그 순조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임금님이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높은 일을 하신 분들이 전부 사역을 받은 게 너무너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묘사충이라는 그 이제 휘호를 써서 지금 여주에 가면은 이 그 사당을 모셔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멸문처럼 돼버린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 합니다. 근데 요 뒤에서부터는 다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세도 정치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은 집안의 자손이 이 김병교 대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교 대감 아들 손자들도 다 뭐 또 판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원석우란 분하고 김용진이란 분이 나오는데요. 이 원석우는 이제 김병교 대감의 사위입니다. 근데 김재진, 김관진 선생하고 굉장히 편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교 대감은 또 뭐 전라도 감사할 때는 또 전라도 가 있고 하니까 이제 관직이 있으니까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사위한테 이제 편지를 줘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김원석우 선생님 1861년에는 김재진 선생이 보내는 김열첩을 잘 받았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항에서 김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진이라는 분도 김병교 대감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편지에 1859년 7월에
김병교 대감의 처남이 영해 부사로 부임을 하는데 이제 인사하러 갈 거다. 이제 그 김재진 선생한테 인사하러 갈 겁니다 하고 편지가 와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영덕군지에 1859년에 7월에 딱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맞는 거죠. 1859년 7월에 부임한 부사 이름은 이준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을 이 양천세연록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김용진이 편지에 김관진이 서울에 방문했는데 벽에를 같이 베고 잤다고 이렇게 편지글이 있어요. 그래서 인품이 높다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영덕 이희진 군수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이 1839년 40년에 영덕 현감, 영덕 군수인 이장우 선생이 우리 그 김재진 선생한테 편지를 3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을, 영해 고을의 뭐랄까 영해 고을의 관리가 아니고 이웃인 영덕 고을에 이제 현감하고 또 이제 교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영덕 현감인데도 아마 서울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39년 12월에 아이고 명란을 받았는데 너무 명란이 맛있다. 아주 명란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편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9년에 우리 축산항의 명란이 이런 선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장우 현감의 또 그래 이런 게 나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영덕 일이.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한 데는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1839년 40년에 경자향변 또는 영해향변이 영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뭐 영해 지방은 이제 남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명현 부사가 서인인데 이제 영해 지방에 와가지고 이 향교 서원 이걸 이제 서울 중심의 서인으로 이제 재편을 하는 과정에 섰습니다. 그 서울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소수파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인들이 중용이 됐는데 토착 세력인 남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장계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웃 고을인 영덕 현감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장우 현감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올렸는데 1840년에 최명현 부사가 이제 파직이 됐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내용은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서 빚을 팔러 축산항에 가는데 좀 김재진 선생이 좀 잘 봐달라, 장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축호, 그러니까 축산항이 옛날에는 아름다운 호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상량문이 있습니다. 김성균 이 거처하는 집의 상량문이 남아서 이 책 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번역된데 참 잘생겼는데 근데 이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김관진이라는 분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받아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김성균이 거처하는 집 해놓고 시제 축산축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축산항에서 새 집을 지었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8칸 집이 있었는데 아들 5형제가 장성해서 부족을 해서 교체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뭐 대들보를 이제 올리니까 상량문을 쓴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축산항이 그 당시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큰 배가 나루를 뒤덮으니 재물길이 절로 통하고 기능공과 상인이 길에 가득하니 황금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북산항이 상당히 번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량문은 이제 떡을 어디 친다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상하 6군데 치는데 동쪽은 해가 창문에 비친다. 그 서쪽을 이렇게 해보면 동수불이 있다 했으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그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크나큰 물이 쪽불처럼 흐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항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배에 가득한 토착물이 몇 척인가 뱃노래 저녁에 부르며 다투어 들어오니 사랑채에는 우리 손님 다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집이 축산항에 있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이 집이 건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축산항에 이때 집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산항에 이렇게 이런 상인들이 많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은균이란 참판과도 여러 차례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김가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가진이라고 구한말에 그 판서 장관도 판서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뭐 독립운동도 하신 분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서얼이죠. 그런데 그 김은균이라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안동 부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분하고도 여러 차례 편지 글이 오고 가는데 이분도 이제 안동 김가라서 아마 일족이라서 아마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세중이라는 분 여기 영양남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좀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세중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진사인 것 같습니다. 초시는 통과를 했고요. 과거를 여러 차례 봤는데 통과를 못했다는 한탄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분하고 여러 통의 편지가 오고 갑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양천세원록이 개인적 집안의 이야기지만 이 사료로서도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영해 지방의 안동 김씨 그 집안의 이야기지만 보시다시피 1830년과 60년대 사이에 영해 영덕 지방의 그런 우리 사회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대 부들이 교류하는 모습도 담겨 있고 정부가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그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양천세원록이 1630년에서 1860년까지 230년 동안 이 집안이 벼슬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안동에 남아있는 안동 김씨들은 그 벼슬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집안이 내려와서는 영에 와서는 벼슬이 없었어요. 근데 효자 불괴 영석이류라는 시경에 나온 말인데 이 그 상소문 등 양천세원록에 이 말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효자가 거치지 않으니 너희에게 영원히 선한 복을 주리다. 또는 효자가 효성을 거치지 아니하니 계속하여 그와 같은 효자가 나오는구나. 효자가 나오고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이게 이제 효행이 3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영해 지방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이 집안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전후해서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져서 여러분들 모르실 테지만 그 사헌부 감찰을 창자 진짜라는 분이 지냈고 그리고 또 진사도 한 명이 났고 또 천석군이 이제 정한이라고 있고 또 도의원도 2명이 있고 그러니까 다 1950년대 일이죠. 또 호동이랑 김호동 씨라고 안동 군수하신 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외손자 2대 국회의원은 한국원 선생, 엄마가 이제 염장 안동 김씨시죠. 그리고 정수창 상공회의소 회장하시던 분, 그리고 한용호 대우건설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이 집안의 어머니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효자 불괴 영석이류라고 이렇게 효를 끊임없이 3대 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좋은 이제 선이 베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염장이 지금은 불이 타버렸는데 이게 호동고택이라고 아주 한 35칸쯤 된 이
집이 있었고요. 같은 집안 것이고요. 여기 신창호 교수라고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영덕 군수님한테도 드렸고 또 영덕 문화원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영적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소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조선시대는 충효가 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는데 우리 동해안에 효를 어떤 실천하는 조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저쪽 내륙 쪽에서는 축산항에 사는 사람 같으면 물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조금은 이제 낮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고관 대적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책으로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어떤으로 생각하는 그 효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효를 3대에 걸쳐서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현재의 영덕인들 특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덕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영덕 영해 지방이 옛날 이럴 때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도 그런 처사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수문을 보면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덕 지방의 문화 스토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덕 지방에 효자각 연례비 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 부자간이 특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양천세 현육이 주는 뭐 시사점하고 요 정효각기는 그 아까 이야기한 김병교 스님이 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가간의 동해의 관광객들이 정각에 오르는 이들은 효도 공경의 마음이 뭉클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이제 미래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지정 토론으로 대신 우리 박문태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문태 선생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